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펜을 또 망가뜨려가지고 손으로 해서 조금 필기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자, 보시면 경제학에서는 이 지문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1문단 얘기할 때요. 지금 핵심 단어가 이중차분법인 건 눈에 보이시죠? 이게 핵심 단어인데 1문단에서는 지금 그러면 뭡니까? 이중차분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보통 1문단에서 핵심어가 나올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2문단에서 핵심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2문단에서 핵심 단어가 나올 때는 1문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방법은 이건데 이게 잘 안 맞아서 이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끊고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학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 결과물을 평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이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선 그 결과적으로 걔가 이득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뭐다?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효과를 비교한다는 건 무엇이다? 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근데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볼 때 만약에 이 정책을 진짜로 실현을 했어. 그러니까 해봤어. 그랬더니 효과가 나지 않더라. 근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얘를 실행해 보지 않고서도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결과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책을 실현해 보지 않고서 가상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가상의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여기서 지금 논리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거든요. 시행 집단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 정책을 해본 애예요. 경험한 애들. 그쵸? 그리고 비교 집단이라는 애는 그 정책을 해보지 않은 애라는 거죠. 얘네를 그러면 비교해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행 집단이 뭐겠습니까? 사건이 없었을 경우고 시행 집단이 사건이 일어난 후의 결과고 비교 집단은 뭐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결과겠죠.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탕을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이게 제가 지금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탕을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2명을 불러놓고 한 명은 사탕을 먹이고 한 명은 사탕을 안 먹이면 되죠. 근데 뭔가 예외의 조건으로 그 사탕을 안 먹은 애가 독약을 먹어버렸어. 그럼 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소리 뭡니까? 자, 얘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정말로 이 사건의 효과를 제대로 봐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나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려면 뭐예요? 두 평균의 임금이 같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시행집단과 비교집단 그래서 누구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쌍둥이로 많이 해요. 왜요? 쌍둥이는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아마 이 사탕을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쌍둥이한테만 뭘 먹이겠어요? 사탕을 먹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조건을 완벽하게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표본을 임의로 배정한다는 건 무작위성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무작위성이 늘릴수록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비슷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문제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무작위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똑같아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일단은 뭡니까? 경제학에서 어떤 사건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뭐예요? 그거를 경험한 애들인 시행집단과 경험하지 않는 애들인 비교집단을 만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은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 말고서는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표본을 임의로 배정한다. 근데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임의로 배정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래서 나온 게 뭐겠습니까? 이중차분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1문단에서는 항상 이게 왜 나왔는지 보라고 했는데 자, 이중차분법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표본을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만들어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정책의 효과를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뭐 할 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할 때는 뭐가 안 된다? 임의로 배정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뭘 쓴다? 이중차분법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중차분법은 보통 언제 쓰는 겁니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이 뭡니까? 그거를 경험한 애들이 시행집단이죠.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시행집단에서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교집단에서 플러스 5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건의 효과는 몇이겠어요? 5겠죠. 이해되십니까? 플러스 5겠죠. 이렇게 단순히 일단은 계산하는 방식이래요. 이는 사건이 없었어도 비교집단에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거라는 평행추설 가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시행집단에서는 플러스 몇이 됐을까요? 5는 됐겠죠. 근데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뭐가 더 증가한 거야? 플러스 5가 더 증가했겠죠.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일단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은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할 건데 그 차이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사건의 효과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 가정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가정이 충족돼야 돼요. 이거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충족되면 어떻대요?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문단 볼까요? 자, 3문단 보기 전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14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실험적 방법은 몇 문단일 것 같으세요? 실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좀 볼 건데요. 실험이라는 말 당연히 1문단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할까요? 실험적 방법이라고 키워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 항상 위주로 봐주시고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뭐래요? 시행집단이 뭐였어요? 그거를 경험한 애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실험적 방법도 뭐 하기로 했어요? 시행 집단의 전후 변화가 아니라 뭐로 보기로 했어요? 시행 집단에서 누구를 빼보기로 했어요? 비교 집단을 빼보기로 했죠.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1문단에서 시행집단, 비교집단 나왔잖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지금 실험적 방법과 이중차분법의 차이는 뭐냐면 실험적 방법에서는 임의로 배정하는 거죠. 여기 임의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조건인 거고 이중차분법은 뭐래요? 임의로 배정해서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답 몇 번? 1번. 평균 임금, 그러니까 시행 집단의 전후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뭐를 보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후의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답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3번.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말이 또 어디 나왔나 보세요.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말 제가 무슨 색깔로 표시할 거냐면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나왔죠. 이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뭐래요? 특정 사건 이외라는 말이 뭐예요? 사건이 없었어도 라는 거죠.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그쵸? 뭐예요?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다. 뭐예요? 차이가 없을 거다 라는 말이니까 3번은 맞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스노의 연구는 아직 보지 않았고요. 3문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읽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중차분법은 1854년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게 주목했다. 두 수도 회사로부터 받는데요. 근데 두 회사 중에요.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명은 콜레라로 지금 보시면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을 변화하니까 콜레라는 공기가 아닌 물로 전염된다는 결론을 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한번 실험 결과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마 A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과 B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있을 건데 아마 A가 오염물질이 든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에서 물을 받은 애는 죽었을 거고 B에서 물을 받았던 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물밖에 없다 그러면 콜레라는 공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뭘로 전염되는구나? 물로 전염되는구나. 왜? 공기로 전염됐으면 A랑 B는 같은 공기를 마심으로 똑같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로 전염되니까 수도가 다른 A만 죽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뭐랍니까? 이게 이중차분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번 보세요.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이 누구겠습니까? 시행집단은 콜레라 물을 먹은 애겠죠. 그쵸? 그 다음에 비교집단은 뭐겠습니까? 콜레라 물을 먹지 않은 애. 그럼 콜레라 물을 먹은 애는 아마 사망을 10했다고 하면 비교집단 애들은 아마 사망을 0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왜 4번 틀렸다고 하는지 이해했어요. 왜냐면 본인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은 사건 전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보세요. 스노의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4번의 설명은 뭡니까? 1번의 실험적 방법 아닙니까? 이중차분법은 2문단에 4문단, 5문단, 2문단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면요. 얘네는 평균적으로 같게 구성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전에도 차이가 이 깜빡깜빡하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노의 연구는 이중차분법이기 때문에 1문단이 아니라 2문단, 3문단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울까봐 조금 그래서 지금 좀 한번 지우고 설명을 다시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파란색 싫은데 빨강색으로 할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차이를 좀 봐주시면요. 이중차분법과 누가 비교되는 거냐면 실험적 방법이 비교되는 거예요. 얘네 둘은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한다는 점에선 공통적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실험적 방법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어때야 되냐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차이가 없고 후에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중차분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얘기라는 거죠. 왜요? 스노는 이중차분법을 쓴 사람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문단 볼게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럼 평행추세 가정이 뭐였냐라고 하면 뭐라고요? 여기 이 문단으로 오시면 사건이 없었어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 일어난 변화, 같은 크기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봐봐요. 이거 제가 그대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A라는 애와 B라는 애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B한테는 내가 뭔가 어떤 효과를 딱 줬어요. 그랬을 때 얘는 3에서 5가 됐고 얘는 6에서 18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 효과가 없더라도 몇은 늘어요? 2는 늘죠. 그러면 이 효과의 값은 몇일까요? 12가 아니라 2를 뺀 12 효과의 값일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중차분법이에요. 이중차분법은 그래 A나 B가 전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A는 3이고 B는 6이니까 전이 같지 않죠. 다만 A에서 나타난 효과의 값이 B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A에서 나타난 값을 B에서 나타난 값에서 빼준 거죠. 왜요? 효과만의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실험적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험적 방법은 전과 후가 똑같아야 돼요. 어떻다는 거예요? 얘도 3에서 3, 그 다음에 효과를 줬을 때 얘는 7, 얘는 2라고 하면 효과 값이 7에서 2를 뺀 5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이 좀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험적 방법은 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은 전의 크기는 같지 않아요. 그쵸? 다만 전에 그러니까 A와 B에는 동일하게 효과 어택이 없더라도 똑같이 2가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B는 12가 뭔가 달라졌어도 그 중에서 2는 원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 그러면 효과에 관련된 크기는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맞아 보겠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때는 평행추세 가정. 그러니까 뭐예요? A에 일어난 효과가 당연히 B에도 일어날 거야 라는 게 없으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 교육이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즘 급격하게 사라지는 직종을 잘 모르겠어서 A는 뭔가 급격하게 막 사라지는 직종이에요. 그러고 B는 좀 천천히 사라지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얘는 애초에 천천히 사라지는 집단이고 얘는 빨리 사라지는 집단이니까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에서 30이 됐고 얘가 150에서 예를 들어서 40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교육을 했어요. A는 당연히 교육을 했어요. 그럼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어. 근데 봐봐요. B는 천천히 없어지는 직종이고 B는 빨리 없어지는 직종이라면 B의 70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적용할 수 없죠. 왜요? 애초에 A와 B가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가 동일해야 이중차분법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가 어때요? 둘이 다르죠. 그러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잘못 평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과 후를 비교하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전에는 150이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40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때가 2000년대고 얘가 2010년대라고 하면 모두 발생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른 변화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과 후를 비교하게 되면 다른 요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학자들이 뭘 하냐면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개를 해서, 비교 집단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교 집단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경험하지 않은 애, B는 경험한 애. 아이, 써지는 게 좀 이상해. 좀 지울게요. A는 경험하지 않은 애, B는 경험한 애, C도 경험하지 않은 애, D도 경험하지 않은 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표본이 A랑 B만 있으면 A가 정말 맞냐? 라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표본을 여러 개 두고 얘랑 비교했던 값, 얘랑 비교했던 값 했을 때 여러 개 비교해봤으니까 얘가 맞지 않냐? 라는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위협받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14번의 패착 요인은 뭡니까? 실험적 방법과 이중차분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전에 똑같아야 되냐 똑같지 않냐인데 그거를 좀 놓치지 않으셨나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자, 1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볼까요? 공기의 차이가 없다고 봤겠죠? 그쵸? 예, 그거는 본인이 동그라미 해놔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해설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 일어났을 고용, 시행 집단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뭐였어요? 그 빠르게 사라지는 애들이었죠? 고용률의 증가는, 자 봐봐요. 얘는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얘는 아마 빠르게 사라지는 애가 교육이 없었다면 100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비교 집단은 느리게 사라지는 애니까 교육이 없었으면 50 정도 사라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얘가 교육을 해서 원래 100이 사라져야 되는데 교육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거니까 얘가 일자리를 한 80만 잃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는 몇이에요? 20이죠? 그쵸? 자, 그럴 때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의 증가보다 어땠을까요? 자, 시행 집단은 빠르게 사라지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느리게 사라지는 애고, 반대로 말하면 고용률의 증가는 얘가 어떻겠어요? 적겠죠. 그쵸?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쵸? 얘는 뭡니까? 고용률이 100이나 떨어지고 빠른 애는,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고용률이 50만 떨어지니까 고용률이 증가됐다고 반대로 바꿔보면 시행 집단의 고용률 증가가 훨씬 작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 증가 효과. 일단 프로그램에 넣어봤어요. 그러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부터 볼 건데, 자, 이거 보세요. 평행자. 자, 봐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려면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을 때 얘네 둘 다 노동 고용 증가율이 같아야 돼요. 맞죠? 얘가 10이고 얘가 15라고 할 때 고용률의 증가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15가 되고 얘는 20이 돼야 돼요. 교육이 없었을 때. 근데 만약에 B한테 교육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25
5가 되겠죠. 그럼 교육의 효과는 몇이에요? 5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해 평가한 경우에요. 효과가 몇 나와요? 효과가 5 나온다 이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보세요. 지울 거예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A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보세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억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A는 천천히, 그러니까 고용 증가가 지금 보시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을 비교 집단이라고 볼 거래요. 그쵸? 자, 여기 천천히 보세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크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시행 집단이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든대요. 일자리가 봐봐. 천천히.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고용률이 증가할까요? 안 증가할까요? 그쵸? 고용률이 증가하는 게 적겠죠. 그쵸?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그래도 뭐예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좀 있다는 거고 그럼 고용률이 많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를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얘로 둬요.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둬요. 됐죠? 자, 그러면 봐봐요. A는 원래 일자리가 5에서 10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B는 어떨까요? B는 예를 들어서 7이라고 되면 고용률이 더 많아지는 애니까 뭐겠어요? 얘가 5 정도 늘었다고 했을 때 얘는 한 10 정도 늘려볼까요? 17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행 집단한테 교육을 들이부을 거예요. 교육을 부르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를 3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효과가 몇이에요? 효과가 총 13이 될 거예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아까랑 똑같이 갈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기억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기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 비교 집단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는 뭐다? 둘이 똑같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A가 5에서 10이 되면 B도 역시나 7에서 똑같이 늘어야 되니까 12가 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이 교육률이 는다는 거는 똑같이 3이 늘면 얘 13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잘 보세요. 빨간색 보세요. 얘는 13이 됐고 얘는 17이 됐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볼까요? 몇이에요? 4예요. 얘는 13이 됐고 얘는 12가 됐어요. 그럼 비교 뭐예요? 1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자, 천천히 이제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자, 요렇게 좀 지울게요.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기억을 적용한 거 요거죠?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자, 근데 고용 증가 효과라는 게 뭐예요? 자, 고용 증가 효과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10에서 17, 그러니까 지금 고용 증가 효과를 보실 때 얘는 10에서 17, 그러니까 A와 B가 10과 17이 됐어요. 맞죠? 근데 교육을 넣었더니 고용 증가율이 3 올라서 둘의 차이가 4가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갔을 때 얘는 5에서 10이 됐고 얘 7에서 10이 됐는데 그랬을 때 고용 증가 얘도 3 넣으면 13, 10이 돼서 얘는 차이가 1 났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기억에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선생님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1이니까 기억이 더 크다 아닌가요? 라고 할까봐 지금 이 설명을 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봤는데, 자,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억은, 머리숱으로 할까요? 머리숱으로 생각해보세요. A는 탈모고, B는 정상인이에요. 그리고 A는 정상인이고, B도 정상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탈모 샴푸를 썼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딱 봤어요. 누가 더 풍성해 보일 것 같아요? 얘가 더 풍성해 보이지 않아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A가 탈모였던 거를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이 1번에 애가 탈모였던 걸 모르는 사람, 2번에 탈모였던 걸 모르는 사람. 왜냐면 A는 급격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의 노동자니까 애초에 막 저물어가는 사업인데 살려보겠다고 탈모 샴푸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건 둘이 똑같다는 거니까 A가 정상인이고 B도 정상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을 봤을 때 누가 더 낫겠어요? 얘가 훨씬 낫겠죠, 얘가. 그러면 효과는 누가 더 나아요? 얘는 평행 추세 과정이 안 되는 애. 그 다음에 얘는 평행 추세 과정이 되는 애. 누가 더 효과 좋아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한 애가 훨씬 크죠, 효과가. 그쵸?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15번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셨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한번 볼 건데요. 요만 하면 이제 끝나죠? 적절하지 않은 거. 왜 흰색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자, 아래의 편은 S국과 P주와 그 인접한 Q주에 위치한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의 조상 결과의 일부다. 그럴 때 P주는요 4에서 5로 올랐고요. Q주는요 안 올렸대요. 효과가 없네요. 그러면 얘가 뭐겠습니까? 시행 집단이고 밑에 Q주가 비교 집단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비교 집단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4달러,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고요.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5달러보다 높은 거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그래서 효과를 파악하자라고 나왔고요. 우리 5번부터 볼게요. 본인이 요거 체크한 거. 자, 그럴 때 일단은 자, 이거 보세요.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나왔어요. 신뢰도를 높인다. 근데 제가 신뢰도를 높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여러 개의 비교 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P주의 저임금 식당, P주의 고임금 식당, P주 식당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일단 보시면 비교 집단을 P주 식당으로 택하든 Q주 식당으로 택하든 P주의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 사실. 자, 앞으로 가서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패드가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이거 다시 안 볼 거예요. 다시 안 볼 거니까 뭐 정확하게 보세요. 신뢰도라는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신뢰도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신뢰도 부분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왜 안 지워지는 거야? 네, 요렇게 볼게요. 신뢰도라는 말은 뭐 나왔냐면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비교 집단의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 집단들이 여러 개고 그 비교 집단이 똑같다면 이 뜻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비교 집단이 동일하다면 이 뜻이라고요. 비교 집단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여기 5번 오시면 비교 집단에서의 변화가 동일하다면 이거 그대로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면 신뢰도 높다. 이 말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번만 좀 볼게요. 4번 보세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의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는 올렸으니까 시행 집단이고요. 피주는 비교 집단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거 비교 집단 그 다음에 시행 집단이군요. 예. 요거 보시면 여기가 시행 집단, 이게 비교 집단이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왜냐면 큐주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비교 집단의 변화를 퀴주의 자 고임금 식당들이 자 보세요. 피주는 사건 전이랑 사건 후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잡아봐요. 최저임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건 전과 사건 후가 1.3이고 마이너스 2.1 얘도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면 누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나요? 고임금 식당이 시행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올렸다라는 사건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려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저임금과 큐주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고임금 식당들의 변화로 파악하면 지금 뭐랍니까? 시행 집단은 누구예요? 시행 집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주, 그죠? 피주의 199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 자 보세요. 고임금일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교애랑 고임금을 비교하면 지금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보고 싶은데 얘랑 얘 둘은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보고 싶은데 효과에 대한 신뢰를 알려주고 싶은데 피주 고임금 식당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임금 식당들은 뭐다?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 게 아니죠. 그쵸?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얘가 신뢰할 만한 평가 이게 효과가 있구나를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와 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답 몇 번? 4번까지 나와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지문, 어려운 지문 제가 해설해 드릴 거니까요. 뭐 어려운 것들 부담 없이 다 말해주세요.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